요금제를 내렸더니 위약금이 나오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긴 새말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IT 중심진. 안녕하세요, 새말통신 전민우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단통법이 없어졌어요. 단통법이란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작게 받으니까 그냥 공평하게 어떤 요금제를 쓰면 얼마 할인해 준다는 거를 고지를 하고, 그 금액만큼에서 큰 차이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할인 받자 라고 그 취지로 만든 게 단통법입니다. 이제 단통법이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색하지만 분명한 건 자율 경쟁이 되었다는 거죠. 단통법이 없어졌다는 거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대형 유튜버들이 말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단통법이 없어지고 나서 그럼 통신사들은 과연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문을 한번 볼게요. 단통법 폐지 이후 변경사항이라고 써있죠. 변경된 추가지원금은 선택약정에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거 별 5개 모질합니다. 별 한 50개 정도 쳐야 돼요. 선택약정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자, 이게 뭐냐? 선택약정이라는 거는 요금을 25% 깎아주는 건데, 원래는 선택약정에는 보조금을 10원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단통법이 없어지고 너희들 자유니까 마음대로 지급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와, 좋다, 이제 선택약정도 받고 할인도 받고가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함정이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봐야 되잖아요. 요금제 하향에 대한 위약금을 새로이 부과한 단통법 이후로 뭐 단단통법이 나온 것 같아. 선택약정에도 이제 위약금을 주고 싶은 거죠. 이제 위약금으로 장사를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뭐다? 할인을 받고 위약금을 안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 5개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휴대폰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공시지원금이 있었다. 그러면 7만 5천 원까지만 추가 지급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지킨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있을까요? 거의 다 안 지켰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근데 선택약정은 어땠냐? 지급 불가. 그러니까 10원이라도 깎아주면 단통법 위반이라고 됐었단 말이에요. 유통망 추가지원금의 위약금을 보면은 해지했을 때 위약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계산 로직이라고 돼 있는 거는 6개월 안에 해지를 하면 전액이 위약금이 나왔고, 7개월부터는 2년 약정 중에 7개월부터 2년을 나누기 계산해서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었다고. 그리고 요금 하향 위약금이 없음, 6개월 안에는 요금제 하향을 하면 위약금이 나왔어요. 차액 정상금이라 해서. 근데 공시지원금이 있었고 거기서 15%까지 할인해 주는 거는 합법이었는데, 그때 당시 때 요금제를 내린다고 해서 추가지원금 15% 받은 거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추가지원금이 어떻게 됐냐? 단통법 폐지 후, 자, 추가지원금 가능 약정 및 상한, 요게 이제 공시지원금을 받고 나서 추가지원금은 이제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기계인데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50만 원 추가지원금을 만약에 주고 싶어, 내가 50만 원 할인해 주고 싶어, 판매자가, 그러면 50만 원 할인해서 빵원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기계인데 선택약정으로 개통했는데 100만 원 할인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추가지원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추가지원금이 불법이 아니면 좋은 거 아님? 님 바보 아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 추가지원금을 줬을 때 원래는 추가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약정에서 요금제를 내린다든지 올라간다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자, 추가지원금이 해지했을 때는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근데 요금제를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선택약정을 가입을 했어요.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써주기로 했어. 3개월을 써달래, 4개월을 써달래. 오케이, 써줄게 하고 내려갔는데 3개월, 4개월 뒤에 나는 판매점과의 약속을 지키고 내려갔어. 그랬는데 자, 고객님께서 요금제를 내려갔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요금제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차액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휴대폰을 샀는데
그런데 그 기간을 채웠는데 통신사에서 또 하라는 기간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선택약정으로 뭐 공시지원금으로 사고 나서 판매점한테 추가 할인을 받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저 요금제 평생 못 내리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고 잘못 사면은 나중에 판매점하고 다툼이 생긴다든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다? 프리미엄 패스 적용이라고 써 있죠. 프리미엄 패스는 6개월 동안에 처음 가입한 요금제에서 다른 요금제로 바꾸지 않으면 6개월 뒤부터는 요금제를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요금제 이상을 써주면은 위약금을 안 받겠다는 제도거든요. 그 제도를 공시지원금에 넣는 거는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선택약정도 그렇게 하겠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볼게요. 추가 지원금에 대한 해지 위약금은 변동이 없으며 요금제 하향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패스를 적용하여 위약금 부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단통법 해지 전에 보면 해지를 하면 뭐 위약금 나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요금제를 내려도 되고 6개월부터 24개월 안에 해지를 하면 쓴 기간을 고려해서 위약금을 깎아줬단 말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요금제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추가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공시지원금 말고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변경이 된 거는 뭐냐면, 앞에 건 똑같아. 뭐 해지라든지 이런 위약금 산정 방식은 똑같은데, 자, 이제 추가 지원금도 하향 요금제에 따른 차액 위약금을 정산한다는 거. 이게 말이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주는 통신사에서 주는 공시지원금하고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을, 예전에는 추가 지원금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지만 이제 추가 지원금이 합법적으로 주는 거니까 합쳐서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이 결론은 많아진다. 물론 그럼 2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면 다음을 볼게요. 공시지원금만 이렇게 한다면 시장에 혼란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지원금은 어차피 6개월 요금제 쓰는 게 공식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선택약정은 판매점이나 대리점 가보면 3개월 또는 4개월만 요금제 쓰면 된다고 안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매점하고 대리점에서는 3, 4개월만 쓰라고 했는데 내가 6개월 안에 4개월 되고 나서 3개월 되고 나서 요금제를 내렸더니 위약금이 나오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K 기준 109,000원 프리미엄 요금제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10만원 할인을 받았어요. 선택약정 25%를 받고 10만원을 할인받고 109,000원 요금제를 가입을 했는데 6개월 안에 10만원짜리 요금제로 바꿨다. 그러면 8% 요금제가 내려갔기 때문에 8%를 계산해서 8,257원. 이 계산도 어려운데 어쨌든 8,000원 위약금 차입금 받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요금제 바꾸는 분은 없겠죠. 만약에 내가 무제한급 써서 69,000원짜리 레귤러 요금제를 쓴다고 봅시다. 원래라면 3개월 4개월 쓰고 레귤러 요금제로 가면 됐는데 6개월 아니기 때문에 요금제를 바꾸게 되면 37% 하향률이 있기 때문에 36,000원 정도를 위약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추가 지원금 10만원을 설정을 하게 되면 전산상으로 6개월을 내가 써야 된다는 결론이죠. 6개월 뒤에는 요금제 내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SK에서 어떤 정책이 최근에 나왔냐면, 추가 지원금을 그러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판매점에서 설정을 하면 고객님한테 6개월을 써야 된다고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가 지원금을 전산상으로 설정 안 하고 그냥 할인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전산상 등록을 안 하는 거죠, 그 약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판매점도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손님만 위약금 늘어나고 SK 본사만 위약금이 많아져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단통법 폐지 이후로 지켜봤겠죠.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SK에서 딱 보니까, 뭐 SK뿐만 아니고 통신 3사가 보니까 얘네들이 추가 지원금을 자유롭게 해라고 만들어놨는데 또 추가 지원금을 등록을 안 하네? 그럼 나중에 우리가 판매점한테 리베이트 줬던 거를 2년을 쓸 줄 알고 줬는데 소비자가 그 전에 다른 통신사로 가버리거나 다른 기계를 사게 되면 우리는 그 위약금 회수가 안 되네? 그래서 어떤 기가 막힌 정책을 썼냐, 추가 지원금을 설정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는 정책을 썼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단통법이 없어진 이유가 자율 경쟁을 하라는 건데 위약금을 더 많이 잡아라.
미션이 들어오는 거지. 통신사에서 판매점하고 대리점에 너희가 할인해준 금액을 위약금으로 잡아라. 그러면 너희한테 인센티브를 줄게. 뭐 이런 정책이 황당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KT는 안 나왔습니다. LG는 하루 나왔고요. SK는 조금 나오고 있고요. 통신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너무 순이익이 감소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래, 위약금을 좀 더 받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제 수준에서 알 수는 없고 저 추측입니다. 내피셜입니다.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케이스 2를 보면은 만약에 89,000원짜리 요금제를 개통하면서 5만원 지원금을 추가 지원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안에 요금제가 내려가면, 예를 들어 59,000원짜리로 바꿨다 그러면 34% 요금을 더 싼 걸 쓰니까 위약금도 16,000원 받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좀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1일이 지났을 때,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추가 지원금 요금제 하향에 대한 위약금은 없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우리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 보통은 내가 요금제가 높아서 요금 할인 25%를 받는 게 공시지원금보다 좋거나, 아니면 내가 요금제를 엄청 낮은 걸 쓰고 싶은데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하면 요금제를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조금 계산상 약간 손해인 것 같은데도 선택약정을 선택했던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5G 기준은 42,000원, 그리고 LTE 같은 경우에는 2만원 미만 요금제로 하향하면 무조건 위약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기계값 할인형 공시지원금을 개통할 때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2,000원 이상 개통해라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42,000원 이하 요금제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이라든지 뭐 초등학생, 뭐 여러 가지, 또 진짜 나는 데이터를 얼마 안 써서 5G도 3만원대 요금제가 있단 말이죠. 가성비 요금제가 있는데 그거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진짜로 화가 나네. 그래서 조금 요거는 개탄스럽다, 유감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판매점과 대리점 직원분들이 물론 많은 교육을 받았겠지만 실수 또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금제 유지 기간을 6개월 안에 바꿔도 된다라고 안내를 받는다면은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휴대폰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적인 틀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통신을 구독하셔야 된다. SK 공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추가 지원금의 이제 문제점, 단통법이 폐지되고 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추가 지원금이라는 복병,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추가 지원금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는 게 할인을 하지만 전산에 등록을 많이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너무 이거는 단통법 이후로 뭔가 규제가 다 풀린 것처럼 됐는데 선택약정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 심해진 거잖아요.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통신사들은 단말기 판매할 때 시장에서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추가 지원금이라는 거는 내가 판매자면 내가 SK에 리베이트를 받았어. 30만 원을 휴대폰 개통하고 30만 원을 벌었어. 그 중에 20만 원을 고객을 주고 난 10만 원 벌 거야.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게 판매자가 깎아주는 돈이 왜 SK, KT, LG의 위약금 약정으로 잡히는 건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휴대폰 구매하실 때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된다. 요게 전산상에 등록된 건지 그냥 우리가 그냥 매장에서 할인을 해줬지만 전산에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전산에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규제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어쨌든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에서 단통법이 없어졌다, 이제는 휴대폰 살만하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선택약정도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6개월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금제를 특정 요금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는 점을 꼭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다른 채널에서 보기 힘든 아주 고퀄리티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매하시거나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통신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이상 새마을통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긴 새마을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IT 중심진 리뷰 한 방이면 고민 끝 갤럭시부터 아이폰까지 싹 다 분석 IT 리뷰 다 알려줄게요 휴대폰의 모든 것 이 채널에 있어요 알쏭알쏭 기술도 쉽게 재밌게 풀어주는 새마을통신 백 비교 걱정 마세요 카메라 배터리 발열까지 다뤄요 신제품 루머도 놓치지 않죠 구독만 하면 당신은 얼리 어답터 IT